자, 이건 리터와 미리리터에 대한 단위값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1리터는 몇 미리리터죠? 1000ml죠. 그럼 2리터는 2000ml겠네요. 자, 2리터, 2000ml를 4개 컵에 똑같은 양으로 나눠 담아요. 한 컵에 담긴 양은 이만큼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약분하면 얼마 남아요? 500ml 남죠? 500ml를 이렇게 뭐라는 얘기냐면 약간 소인수분에 비슷한 거죠. 500은 5 곱하기 100이잖아요? 100은 2가 2번, 5가 2번이죠. 그럼 500은 2가 2번, 5가 3번인 거니까 따라서 P값은 2, Q값은 5 위에는 지수 3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요. 대부분 다 보면 이런 문제의 핵심은 2의 x 플러스 1제곱이 아닌 2의 x제곱, 3의 x 마이너스 1제곱이 아닌 3의 x제곱으로 이 식을 표현해야 돼요. 그럼 A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인데 이 지수에 1이 붙는 이유가 뭐죠? 같은 밑끼리 곱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상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됩니다만 기억하지 말고 지수가 덧셈되어 있는 거를 같은 밑의 곱으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양변은 지금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A라는 값은 2의 x제곱 곱하기 2라는 표현이고 얘를 마치 얘가 하나의 미지수인 것처럼 양변을 2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얘도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고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돼 여기가 이렇게 약분되겠죠? 2 하나 약분되고 그럼 2의 x제곱은 2분의 a라고 표현될 겁니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저런 구조라면 저기는 b도 마찬가지예요.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3의 x제곱의 지수가 1 빼게 됐다는 얘기는 곱해진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나눠진 거죠? 3이 한 번 나눠진 겁니다.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지수가 뺄셈 돼서 3의 x-1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얘는 b는 3의 x제곱 곱하기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이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3의 x제곱을 하나의 미지수인 것처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이건 3을 곱해야죠. 이 분모 3분의 1을 지워야 되니까 네. 양변에 3을 곱합니다. 그럼 3의 x제곱은 3b와 같다. 이렇게 2x제곱을 하나의 미지수로 3x제곱을 하나의 미지수 형태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72가 72의 x제곱인데 지금 x제곱보다 72가 문제죠. 그럼 72를 소인수분 해봐야 돼요. 분명히 2와 3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테니까 보나 마나입니다. 2로 나누면 36 2로 나누면 18 2로 나누면 9 3으로 나누면 3 72의 x제곱은 일단 x제곱 빼고 72는 2가 3번 3이 2번 곱해져 있는 숫자인데 그 숫자 전체를 x번 거듭제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신 것처럼 지수를 분배하는 겁니다. 지수의 분배. 근데 이거 볼 때 2의 세제곱의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x제곱 이렇게 지수를 여기 하나 이렇게 내려줬다고 표현으로는 이렇게 다 썼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 표현 있잖아요. 2의 세제곱의 x제곱을 연산할 때는 보통 2의 지수를 거듭제곱하면 지수와 거듭제곱 숫자는 서로 곱한다고 배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얘는 곱셈이니까 뭐 해도 되나요? 자리를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주로 연산할 때는 윗게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연산법처럼 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얘네는 곱하지 말고 지수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를 바꿔놔야 돼요.
이렇게. 맞았습니까? 그래야 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제 A와 2분의 A와 3B를 쓸 수 있으니까. 이게 2x제곱 2분의 A예요. 그거를 세제곱할 때는 가로를 쳐야죠. 곱하기 3의 x제곱 3b 걔를 제곱해요. 계산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지수를 분배하니까 2의 세제곱 8분의 a의 세제곱 a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9b의 제곱. 그래서 8분의 9 a 세제곱 b 제곱. 이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거 약분이 안 되니까 분자를 올린 거겠죠? 8분의 9a 세제곱 b의 제곱. 이 답 찾으시면 몇 번 있어요? 5번에 정답이 있어요. 간단히 하면 저걸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을 확 받아야 될 게 밑을 무엇으로 통일할 수 있다? 2로 통일할 수 있다. 4마저도 밑은 2로 통일이 가능하죠. 그럼 4는 2의 제곱인데 4의 세제곱은 여기에 다시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가로가 필요한 거죠. 지수를 거듭 제곱한 거죠. 얘는 2의 6제곱이 됩니다. 그럼 써봅시다. 2의 6제곱 더하기 2의 6제곱 분의 2의 4제곱 이런 식이거든요. 자, 여기서 요즘 중3과면서 약간 치환이라는 개념 배웠죠. 그래서 약간의 치환을 해봅시다. 2의 6제곱을 내가 x라고 쓸게요. 2의 4제곱은 y라고 씁시다. 그럼 이 식은 x 더하기 x, y 더하기 y 더하기 y 더하기 y 이렇게 되는 식이죠? 그럼 분모는 몇 x? 2x. 분자는 몇 y? 4y.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x분의 2y가 되네. 원래대로 식을 집어넣어요. x분의 2y. x는 얼마? 2분의 2의 6제곱분의 2y면 2 곱하기 y가 얼마예요? 2의 4제곱이지? 그럼 얘는 2의 6제곱분의 2의 5제곱이네요.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 더 쓰면 되니까. 그럼 2가 5개가 다 날라오고 얘는 1 남고 여기 몇 개 남아요? 2가 하나 남겠죠? 2분의 1. 그러니까 치환하면 저런 문제는 쉬워집니다. 지수법칙 문제인데 같은 지수들이 막 복잡한 것들이 덧셈돼 있잖아요. 그럼 다 치환해서 푸시면 훨씬 더 문제가 쉬워져요. 애매하면 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괜히 뭐 눈치 보지 마시고. n자리 자연수의 각자리 숫자의 합을 m이라고 했을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했어요. 일단 몇 자리인지를 찾아야 되고 각자리 숫자의 합이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든 겁니다. 4, 7, 5, 6, 4 몇 자리입니까? 몇 자리예요? 5자리. 그럼 각자리 숫자의 합은 얼마입니까? 4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4 26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럼 저 숫자가 나타내는 숫자의 크기를 알면 이렇게 몇 자리인지 각자리 숫자의 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거 위에서 문제 풀 때 항상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2의 몇 제곱이냐 5의 몇 제곱이냐 얘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자릿수를 결정하죠. 근데 2가 안 보이는데? 4가 보이잖아. 그렇지? 2는 안 보이지만 4가 보이는 거니까 3의 제곱은 그냥 9라고 씁시다. 어차피 지금 3의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라 4의 세제곱 2의 제곱이 4인데 거기에 세제곱 2의 6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그럼 2와 5가 곱해진 횟수를 맞춰야 되죠? 얘는 총 2가 6개, 얘는 5가 4개. 그럼 몇 번이 서로 겹치는 거예요? 2, 5, 10, 10이 몇 번이에요? 4번이야. 그냥 지수가 작은 쪽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2개는 따로 계산해야 되죠. 뭐 어차피 붙일 게 없으니까. 그럼 붙여봤더니 얘는 9 곱하기 2가 2개 빼고 2가 4개에 5가 4개. 그럼 얘는 4, 9,
36 곱하기 12 4번. 맞죠? 그럼 36 곱하기 1 한 다음에 0이 몇 개? 4개. 그럼 얘는 360000. n 값은 얼마? 6. m의 값은 9. 이렇게 되겠죠. 뭐랄까. 약분해야죠, 뭐. 분모 5의 10제곱, 여기 분모의 15의 10제곱 지워야 되잖아. 근데 15가 뭐의 곱이죠? 3과 5의 곱이죠? 15는 3과 5의 곱이고 그게 몇 번? 10번. 그럼 지수법칙 3이 몇 번? 10번. 5가 10번. 그럼 다 지워지네? 이거 다 지워지죠? 10개가 남네요. 그럼 2가 10개, 5가 10개, 얘는 10이 몇 개? 10개. 그럼 1 한 다음에 0이 몇 개 붙어요? 10개. 이건 0이 붙는 개수를 말하잖아요. 총 몇 자리? 11자리. 2번이 정답이네요. 어디 썼냐면 소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1은 어차피 생략할 필요가 있겠죠? 곱하나 많으니까. 그럼 2, 3, 오른쪽 숫자를 보세요. 소인수들의 거듭제곱이잖아요. 4는 2의 제곱, 5, 6은 2 곱하기 3, 7, 8은 2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횟수 세시면 돼요. 2와 3과 5와 7의 횟수. 7은 한 번, 5는 한 번, 여기 두 번. 3은 여기 두 번, 세 번, 네 번. 2는 한 번, 네 번, 다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네, 이렇게 되겠죠. 저걸 다 덧셈하시면 정답인 거예요.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이거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합시다. 기억은 x의 15제곱 나누기 x의 10제곱이죠. 뒤에 글씨 보여요? 너무 작나? 이 지수가 너무 작나요? 안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는 뭐 하더라? 순서대로 빼더라. x의 5제곱이다. 기억 맞는 말이네요. 니은 분배한다. 지수의 분배.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x제곱의 세제곱, x의 6제곱, 2의 세제곱, 8, y의 세제곱, y 세제곱. 이 친구는 틀렸네요. 마이너스를 날렸죠? 이 친구는 틀렸어요. 디귿 2의 2n제곱 곱하기 4 안 좋아? 2의 제곱에 n 플러스 1제곱 나누기 16 안 좋아? 2의 4제곱에 n제곱. 정리합시다. 2의 2n제곱 곱하기 2의, 이건 곱해진다는 뜻은 단항과 다항의 곱은 분배를 해야 되죠. 2n 플러스 2 나누기 2의 4n제곱. 2라고 모으신 다음에 곱셈하면 지수를 덧셈한다고 배웠고 나눗셈하면 지수를 뺄셈한다고 배웠고 2n 더하기 2n, 4n 거기다 4n 빼면 없어지고 2의 제곱. 정답은 4. 맞는 말. 리을은 이게 이제 그죠? n이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각해봐.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리을 마이너스 1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은 뭐냐면 앞에 있는 지수보다 뒤에 있는 지수가 얼만큼 크다는 뜻이죠? 1만큼 크다는 뜻이야. 네. 근데 자연수잖아.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할 텐데. 그러면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지수가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마다 답이 다 다르다면 릴이 과연 나왔을까? 문제로?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n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건 늘 참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답이 나타난다는 뜻이야.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n에다가 자연수 값이니까 1부터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1의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지수 1씩 커지는 거죠? 2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0이네.
n에다 2를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앞에 게 1, 뒤에 마이너스 1 0이네. n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4제곱 이거랑 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앞쪽 지수의 음수, 아니 홀수, 뒤쪽 지수의 짝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위랑 같은 케이스지. n에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5제곱 이번에는 얘랑 같은 케이스죠. 앞에 게 짝수, 뒤가 홀수. 그럼 앞에 게 플러스 1, 뒤에 마이너스 1, 0이 되죠. 계속 0이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아무거나 그냥 때려 집어넣으면 돼요. 아무나 네가 생각나고 싶은 거, 계산하고 편한 것들. n이 자연수네? 그냥 아무나 집어넣자. 근데 이왕 아무나면 n이 1인 게 제일 쉽지 않을까요? 지수 작은 계산이 편하니까. 1 같은 거 집어넣어서 계산하셔서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찾으시면 돼요. 시각 세개가 그렇네. 바보였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거는. n에 따라서 답이 다르지 않을까? 의심되시면 그냥 숫자 한두 개 집어넣으시면 규칙이 나와요. 해보다 보면 한 2번, 3번 하다 보면 나 바본가? 같은 숫자의 반복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 다시 깨우쳐서 이거는 항상 답이 일정한 값이 나타나는 숫자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계산은 간단하게 편한 걸로 전 처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좋아. 9도 안 좋아? 뭐가 좋아요? 3이 좋아. 그럼 27은 3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 이걸 이용해서 저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27,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의 제곱 3의 6제곱 바로 쓸게요. 9의 7제곱 9는 3의 제곱 3의 제곱의 7제곱 27, 14 위는 3의 세제곱의 4제곱 12제곱 플러스 9의 3의 제곱 3의 제곱의 제곱 3의 4제곱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게 다 짜고 치는 거거든. 잘 보시면 여기는 지수 4보다 여기는 12가 지수가 얼만큼 크죠? 8만큼 커요. 여긴 6에서 14까지 지수가 얼만큼 크죠?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적당히 지수가 짜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가만 있어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분자를 3의 4제곱으로 묶어봅시다. 분배된 거거든요. 3의 4제곱 곱하기 3의 8제곱이 3의 12제곱이요. 3의 4제곱 곱하기 1이 가운데는 덧셈이고 3의 4제곱이죠.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얘도 3의 4제곱이 곱해져 있고 얘도 3의 4제곱이 곱해져 있죠. 왜? 분배됐기 때문이에요. 이거 분배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3 때 뭐 배웠냐면 인수분해 배우고 있잖아요. 인수분해 배웠죠? 배웠잖아? 얼마 전에 배웠잖아 인수분해. 가벼운 인수분해요. 왜 똑같은 공통인수가 있지? 분배됐기 때문이구나. 공통인수를 바깥으로 빼면 가로쳐야죠. 남은 건 3의 8제곱 플러스 1이 남아요. 그럼 얘도 뭐 하냐면 3의 6제곱으로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3의 6제곱 곱하기 1 더하기 얘도 3의 6제곱에 곱하기 3이 8제곱이죠. 그게 합쳐서 14가 되는 거니까. 얘도 3의 6제곱, 얘도 3의 6제곱 같이 곱해져 있죠? 공통인수 빼냅니다. 그럼 남은 거는 1 플러스 3의 8제곱 순서 바꾸면 덧셈은 교환이 성립하니까 이만큼 가로가 똑같이 곱해져 있죠. 약분시켜요. 3의 6제곱, 3의 4제곱 또 다 지워지죠? 2개 남아요. 9분의 1 따라서 9분의 1은 이렇게 쓸 필요 없네요. 저기에 맞춰야 되니까 3의 제곱분의 1 얘는 3분의 1의 제곱으로 봐서 이 제곱이 이렇게 분배됐다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3분의 1 위에 있는 지수 n값이 얼마입니까? m은 2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중학교 시험에는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좀 고득점을 요구하는 학교 시험에서는 가끔 나와요. 가끔. 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동량 찾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수 찢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딱 봐도 공통 부분이 2x제곱이잖아. 2x제곱 그냥 쓰시고
이게 똑같은 게 두 개? 이게 맞아? 이렇게 돼 있어 책도? 똑같은 게 두 개를 써놨지 왜? 네. 얘는 뭐라 써야 돼? 2x제곱. 지수가 플러스 1이라는 뜻은? 곱하기 2의 저 지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자꾸 찢을 수 있어. 자꾸 연습해야 돼.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이제. 그럼 뒤에 있는 거는 2x제곱 곱하기 2 쓰시고, 지수 갖다 쓰시고, 더하기 2x제곱 곱하기 2 쓰시고, 저 지수 갖다 쓰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적당히 되게 옆에서 보는데 선생님이 이상한 사람처럼. 네. 고마워요. 이거 칭찬 감사합니다. 네. 스트레인지 퍼슨이.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잠깐 저렇게 복잡한 수나 문자나 항이 나타나면 치통? 치환. 얘랑 친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앞으로는 자주 나오래요. 김치환이. 친해져야 돼. 네, 좀 처음에는 좀 까다로운 친구지만 알다 보면 우리한테 참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좋은 친구죠. 김치환. 치환하시는 겁니다. 2x제곱을 아무거나 그냥 A 뭐 이런 거 바꾸자. 아무거나 네가 원하는 문자. 뭐 A 싫으면 딴 것도 괜찮아. 뭐 K 괜찮아요. 뭐 K 싫으면 뭐 X만 여기만 겹치지 않으면 되겠죠. 뭐 Y 이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이거 싫으면 뭐 이런 걸로 바꿔놓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A로 할게요. 그럼 여기는 갖다 쓰면 돼요. A 더하기 얘는 몇 A? 이 부분 몇 A? 2A 더하기 얘는 몇 A예요? 4A. 얘는 몇 A인가요? 8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동량 처리하는 거잖아요. 2와 8을 더하면 10, 4, 1 더하면 16. 16 곱하기 A. 계산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원래 돌려놔야 돼요. 16 곱하기 A가 2의 X제곱. 됐어요? 원래 이건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 2의 몇 제곱? 4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는 덧셈 한다. 원래 이 문제보다 좀 더 더운 답은 이 위에 지수 뭐 있습니까? 뭐 이거를 x에 관한 식을 쓰시오. 이게 좀 더 좋은 식이긴 해요. 그래서 답은 x 플러스 4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표현인데 얘는 여기서 멈췄죠, 지금 문제가? 2의 x제곱에 누가 곱해집니까? 16이 곱해집니다. 자, a가 7의 20제곱이라고 할 때 49의 a제곱의 1의 자릿수로 저걸 내가 어떻게 구해? 7의 20제곱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거기다 49를 곱하라고? 이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49와 관계없이 그냥 여기에 7의 20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7의 20제곱을요? 1의 자리를 구하래요.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1의 자리만 알면 돼. 그럼 1의 자리만 구한다면 7의 1제곱의 1의 자리는 얼마야? 7이죠? 7의 제곱의 1의 자리는 4. 27, 14 아니잖아. 77, 49 아니야. 아, 저 아가리죠. 자, 7의 세제곱은 1의 자리가 1의 자리만 쓴다면 3. 7의 4제곱은 1의 자리만 쓴다면 1. 1에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7의 5제곱의 1의 자리는 여기다 또 7 곱할 테니까 끝자리는 7이겠죠. 7의 6제곱 1의 자리는 타식이 반복이 돼요. 이렇게. 7의 7제곱의 1의 자리는 3. 7의 8제곱의 1의 자리는 다시 1. 7, 9, 3, 1이 반복이네. 그럼 7의 20제곱이면 지금 4개씩 반복이잖아요. 20을 4로 나누면 몫은 5가 되고 나머지 안 남죠? 나머지 안 남는 뜻은 끝에서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나머지 1 남으면 예, 나머지 2 남으면 예, 나머지 3 남으면 예, 나머지 4 남으면 예, 나머지 0 남으면 예. 그럼 따라서 A인 7의 20제곱의 1의 자리수는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럼 거기다 뭘 곱했니? 49를 곱했잖아.
얘 1의 자리가 1이야. 그럼 여기다 49를 곱하면 1의 자리는 9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앞은 모르겠지만 끝자리는 얘랑 곱해질 거잖아. 1, 9와 1을 곱하면. 1의 자리는 5번 9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49가 7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럼 49a는 7의 제곱에 7의 20제곱 곱한 거거든? 그럼 7의 22제곱. 22를 뭘로 나누죠? 4로. 그럼 몫은 5가 되고 나머지 2. 이런 7931, 7931이 5번 반복된다는 얘기죠. 7931, 7931 5번 반복되고 나머지 2. 다시 7, 다시 9. 정답은 9이더라.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요. 네, 뭐 편하신 대로. 자, 면 요리 대회에서 두 참가자 AB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하나의 반죽을 접고 늘면서 면 가닥을 만들죠. 실제로 이거 있어요. 뭐 수타면 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 큰 이 면 반죽을 툭툭툭툭 해가지고 길게 약간 몽둥이처럼 길게 한 다음에 툭툭 털죠. 툭툭 털어서 늘리는 거야. 늘려서 자기 손보다 이제 자기 팔 길이보다 더 늘어나면 이게 한 번 이렇게 꼬아요. 이렇게 뱅글뱅글 꼬아. 그리고 다시 끝에 잡고 이렇게 다 치지. 뭐 그런 느낌이거든. 꼬는 이유는 내가 알기로는 꼬는 이유는 다른 건 없고 이게 길이를 좀 줄이려고. 꼬이면서 꼬이면서 이 가닥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길이를 좀 줄이려고 꼬아요. 그거 다시 툭툭툭 쳐요. 그럼 이게 몇 가닥이 되겠죠? 두 가닥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가닥인 게 반 접혔거든. 두 가닥을 툭툭툭 쳐요. 그래서 다시 접어요. 그럼 몇 가닥이죠? 네 가닥이 돼. 다시 또 접으면 8가닥이 되는 거죠. 다시 접으면 16가닥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있는 사람은 반죽을 반씩 접어요. 21번 접어. 반씩 한 번 접으면 2가닥이죠. 반씩 2번 접으면 4가닥이에요. 반씩 3번 접으면 8가닥. 반씩 몇 번 접으면 21번 접어요. 이건 계산하진 않고 일단 이렇게 표현하겠죠. 위에 있는 사람은 2의 21제곱 가닥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반죽이.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은 이 반죽을 3등분 하죠. 3등분을 한 번에 그럼 3가닥. 2번 하면 9가닥. 하다가 14번 합니다. 결국은 누가 더 많은지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2의 21제곱과 3의 14제곱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대소비기 하는 거죠.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3 쪽이 더 클 것 같은 느낌. 근데 대소비기 할 때 이런 큰 수를 대소비기 할 때는 직접 계산하지 않고 지수 법칙상 뭘 쓰냐면 둘이 밑은 틀리지만 지수를 동일한 숫자를 만들어요. 그럼 지수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21과 14의 최대 공약수로 정리합니다. 그럼 2의 21제곱은 7 곱하기 3이 되고 3 곱하기 7이 되고 여기는 3에 2 곱하기 7이 돼요. 그 얘는 2의 세제곱에 7제곱 이렇게 쓰면 3, 7, 21이 나오죠. 얘는 3의 제곱에 7제곱 하면 2, 7, 14가 나와요. 그럼 누가 더 큰지를 물어봤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8의 7제곱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9의 7제곱이죠. 누가 더 커요? 당연히 9의 7제곱이 크겠죠. 결론은 3가닥씩 14번 접은 사람이 더 많은 가닥수를 가지고 있다. 나의 느낌이 많았군요. 수학은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죠. 논리로 풀어야죠. 맨날 이태원 가가지고 꼴짜리 먹었거든요. 응? 이게 선생님 식은 밑에 있는 두 개의 동그라미를 곱한 결론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그라미는 밑에 있는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된 거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럼 그 식을 쓰면 되겠네요. A 곱하기 얘 계산하죠. 9b의 제곱분의 4a의 제곱 하면 3ab 분의 4가 된다. 그렇죠. 미리 약분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곱해져 있는 수를 지우고 반대쪽에 그 수의 역수를 곱한다. 4a 제곱분의 9b 제곱. 여기 4 지워지고 여기 b 지워지고 여기 b 하나 남고 3 지워지고 여기는 3 남고 그럼 남은 거 쓰면 a제곱 곱하면 a 세제곱 분자는 3 여기 a에
A 세제곱분의 3이 있었다. 그죠? 이제 B를 구해야, C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B를 알아야 C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B를 구하려면 얘네들이 곱한 게 이거잖아요. 그럼 A분의 4에다가 B를 곱하면 A 세제곱분의 3이 나오죠. 없애고 반대쪽에 역수를 곱하죠. 4분의 1을 곱한다. 약분되고 이렇게 남네요. B는 4A 제곱분의 3. 여기가 4A 제곱분의 3이 됐죠. 남은 건 C를 계산해야 되죠. C랑 얘를 곱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4A 제곱분의 3 곱하기 C 하면 9B 제곱분의 4A 제곱이 됐었죠. 없애고 반대쪽에 저수의 역수를 곱합니다. 3분의 4A 제곱을. 분모는 약분될 게 없고 이제 이쪽과 약분할 때 약분되는 게 없네요. 그렇죠? 위아래 약분되는 게 없죠. 그럼 27B 제곱분의 16A의 4제곱. C는 네, 이게 정답입니다가 되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시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의 이제 회전축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AC를 회전해서 만들어진 입체도형. 이 문제는 얘들 교과서보다 더 쉬운 거예요. 이 어느 학교인지는 내가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두 학교 중에 무조건 있어요. 근데 그 학교는 여기 AC를 축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V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C를 축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부피를 V2, V1분의 V2 값, V1분의 V2 값을 구하시오. 이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걸로 먼저 처리할게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여기가 축이에요. 회전해. 그럼 무슨 도형이 되죠? 원뿔이 되겠죠.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 그 사이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 원이죠? 원넓이 곱하기 높이. 그럼 3분의 1 곱하기 원넓이 반지름의 제곱 파이. 반지름 얼마야? 4x. 이거 제곱해. 16x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3xy의 제곱. 그럼 여기는 3과 여기는 3이 약분되겠죠? 남은 이제 숫자 계산. 16 문자 x제곱 x 세제곱 y 제곱 그 다음에 파이 이런 식으로. 그럼 말 나온 김에 얘를 축으로 하면 어떤 입체 도형이 되죠? 이번에는 쟤를 축으로 하면 원뿔인데 이런 식의 원뿔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원뿔. 반지름이 얼마? 근데 이게 반지름이에요. 3xy 제곱. 높이가 4x가 높이인 거죠. 그럼 여기 부피를 구하라면 이 부피를 일단 밑에다 쓸게요. 여기 부피를 구하라면 이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이거 제곱 9x 제곱 y 4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4x.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렇게 구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학교 시험이 여기를 회전축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과 여기를 회전축을 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의 부피를 얘를 회전축을 했을 때가 V1, 얘를 회전축을 했을 때가 V2일 때 V2분의 V1의 값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거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다 약분시키면 돼요. 3분의 1 지워버리고 파이 지워버리고 그 다음 여기 3 지우고 여기 3 남고 여기 4 지우고 여기는 4가 남고 x제곱 지워지고 여기 x제곱 지워지고 여기 y제곱 지워지고 여기 y가 2개 남고 여기 x 여기 x 지워져요. 지워지는 게 많죠? 정식 바짝대로 남은 거 잘 써야 됩니다. 분모에는 숫자 3 남았고 y제곱 남았고 분자는 4 남았고 네, 이게 답이에요. 3y 제곱분의 4.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